안녕하세요. 쿨한 영어 교육 박사 김쌤. 대치동 강사 송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유치원과 관련된 주제로 영상을 찍어볼 거고요. 김쌤이 맘카페에다가 직접 영어 유치원에 관련돼서 문의사항들을 좀 받아봤어요. 그랬을 때 좀 되게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질문들이라면 영어 유치원을 가면 안 되겠다. 혹은 이런 질문들이라면 영어 유치원을 가야 되겠다. 라는 질문들이 좀 극명하게 갈렸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어머님들께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영어 유치원을 등록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보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총 4가지 질문을 뽑아봤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볼게요. 영어 유치원이 일반 유치원이랑 영어를 접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일단 이 질문을 답을 하기 전에는요. 일반 유치원이랑 영어 유치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일반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누리과정에는 영어 교육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하나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격적으로 영어 교육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저희 나라에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는 따로 영어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 유치원에서는 영어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은 원어민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아마 김쌤의 말에서 들으시면 알겠지만 일반 유치원에서는 영어 수업이 거의 없거나 진짜 적거나 아니면 없어요. 하지만 영어 유치원에서는 영어로만 수업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는 겁니다. 요거에 착안해서 제가 영어 교육 이론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아주 기본적인 거, 영어에는 총 4가지 영역이 있죠. 네. 뭐죠?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큰 틀로 분류하게 되면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인풋이라고 하면 listening이랑 reading이 해당되고요. 아웃풋이라고 하면 내가 직접 말을 하고 speaking, 써보고 writing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 기본적인 사항을 두고요. 우리 조금 더 구체적인 이론으로 넘어가 보죠. 스티븐 크래션이라는 영어 교육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input hypothesis를 주장합니다. 입력 가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리스닝이랑 리딩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영어에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후에 나온 이론이 뭐냐면 아니야. 리스닝이랑 리딩만으로는 부족해. 아웃풋, 스피킹이랑 라이팅도 해야 돼. 그래야 영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2가지 입장을 같이 버무려서 있는 게 최근 영어 교육에서는 우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둘 다 해야 영어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영어 유치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거기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들을 줄 알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풋과 아웃풋이 증가하는 환경이 그 영어 유치원 환경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영어를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캐나다에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영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었는데 영어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영어를 많이 그 환경에서 노출이 돼서 이제 영어를 많이 듣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하게 되면서 그때 영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쓸 일이 없는 거야. 그렇죠. 원어민을 만날 기회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영어가 좀 영어 실력이 많이 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우리가 입시 환경에 가서도 사실 저도 입시 강사지만 거의 한국어로만 수업하지 영어로 수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은 많아져도 그러니까 인풋에대로 리딩만 많아지는 거죠. 아웃풋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에 미리 가서 그 인풋과 아웃풋을 적절하게 조화하면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에는 영어 유치원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2번째 질문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주변 엄마들이 영어는 미리 끝내놓고 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영어 유치원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리 끝내놓는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를
왜 배운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이유로는 바로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인 그쵸. 거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영어를 미리 끝낼 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현재 절대평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른 과목들,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아니면 국어 같은 영역에서는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머님들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뭐냐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상대평가라고 하면 먼저 상위 4%는 1등급, 상위 13%는 2등급 이런 식으로 좀 퍼센트로 나누는 게 상대평가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능이 만약 쉬워요. 그렇게 되면 하나만 틀려도 2등급, 3등급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상대평가죠. 반면에 절대평가는 90점부터 100점까지는 1등급, 80점부터 89점까지는 2등급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등급을 나눠놓다 보니까 수능 난도랑 상관이 없고요. 내 주변에 어떤 애들이 잘한다, 잘하는 애들이 많다 이런 것과 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체제로 가면서 영어 성적을 받는 게 더 용이해진 거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서 90점이라는 어떤 목표 점수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걸 이제 중학교 때 끝내 놓는다라고 그렇게 맞아요, 말씀을 맞아요.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왜 미리 끝내야 하냐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때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학이나 과학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 애들 대학 들어가려면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뭐 생기부 같은 것도 챙겨야 되고 그 생기부를 채워야 하는데 많은 활동들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줄이고자 영어라도 좀 미리 끝내 놓자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인 그렇죠. 거죠. 절대평가로 체제가 되면서 중학교 좀 일찍 끝내놓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취약한 수학이나 국어 이런 데 좀 포커스를 둔다라는 입장이시고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를 빨리 접해 놓는 게 아이들은 또 습득도 빠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영어 유치원이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빨리 시작을 해서 그 등급을 빨리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은 고등학교 때 좀 부담이 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3번 질문. 영어 유치원에서 일찍 영어를 접하면 미국식 발음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저희 나라 어머님들 발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특히 미국식 발음 굉장히 네, water보다는 water 이거에 조금 더 각광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저는 완전히 예스입니다. 왜냐면 일단 연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1999년도에 실행된 연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거든요. 미국에 일찍 이민을 온 사람들과 미국에 좀 늦은 나이에 이민을 온 이 두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게 발음이었어요. 일찍 영어를 접한 학생들은 발음적인 부분에서 원어민과 비슷한 악센트와 발음을 갖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영어를 늦게 접하게 되면 발음이나 악센트는 원어민들의 것과 비슷하게 혹은 뭐 완전 그런 미국식 발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진행된 연구에서도요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발음에서도 결정적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쵸. 어린 시절에 그 습득한 발음과 그 다음에 어른이 돼서 습득한 발음의 그쵸. 차이가 있다라고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쵸. 그 다음에 저희가 발음이라고 하면 뭐 파닉스 접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파닉스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독해 실력과도 연관이 돼요. 제가 이 부분에 관련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냈는데요. 파닉스를 하면 나중에 영어 독해, 특히 속독 능력, 그러니까 이 글을 봤었을 때 이걸 어떻게 읽는지를 알아야 빠르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영어 속독 능력과도 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파닉스를 초등학교 때 해도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조금 근데 인풋이 많지는 않죠. 그쵸?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미리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맞아요. 때는 파닉스를 한다는 게 사실 시간이 좀 네, 그쵸, 없기는 해. 4번 질문으로 한번 네. 넘어가죠. 제가 읽을게요. 주변에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쉽고 스트레스 없이 배우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많은 어머니들께서 말씀해 준 것이 먼저 본인들은 영어를 배울 때 굉장히
힘들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한 반면에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은 뭐 노래도 쉽게 하고 그리고 말도 쉽게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굉장히 즐겁게 배우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아이들 발달 특성상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좌뇌와 우뇌가 우리가 이제 내가 방구어가 되어 있는데 아이들의 뇌는 말랑말랑하고 아직 덜 성숙이 되어 있어서 이 좌뇌와 우뇌가 분리가 아직은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학습할 때 좌뇌 우뇌를 같이 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언어를 같이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 음악, 체육, 아니면 일상생활 이런 여러 부분과 함께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좀 더 거고. 유연하게 학습을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언어를 습득을 할 때 이것이 학습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반면에 어른들의 뇌는 좌뇌와 우뇌가 반구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좌뇌로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좌뇌는 또 뭘 담당하고 있느냐? 이성, 분석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어른들의 학습은 명시적 학습이라고 해서 이거를 학습이다, 배우는 거다라고 의식을 하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분석을 하게 되고 암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아이들은 좀 더 유연하게 재밌게 일상생활에서 이걸 이게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번에 대한 질문도 스트레스 없이 배우는 거는 아이들의 발달 특성, 뇌가 상대적으로 어른의 뇌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암묵적 학습이 자연스럽게 학습이 된다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4가지에 대해서 좀 다 대답을 드린 것 같고요. 근데 오늘 했었던 내용은 영어 유치원의 찬성 쪽 입장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내용만 듣고 영어 유치원에 당장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 영상만 봤을 때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내일 당장 영어 유치원 등록할까봐 네,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 반대 입장에서도 말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정말 재고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저희의 의견도 한번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세션도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